만약에 도형이 시험 범위 없다 싶으면 문제 점수 차이는 어디서 나오냐면 원방하고 이동에서 나옵니다. 집합 명제에서는 점수 차이 많이 안 나요. 명제 쪽은 날 수가 있습니다. 명제가 어렵게 나오면 고등상에 연결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려워. 그냥 근데 명제적인 용어적인 설명만 갖고 문제를 낸다 하면 거의 다 잘 안 틀립니다. 알겠나요? 집합도 거의 다 잘 안 틀려. 한두 문제. 근데 원방은 차이가 심할 거니까 원방 아마도 지금 원방부터 나가는 학교는 아마 2학기 중간 범위가 함수 이전에서 끝날 거야. 명제에서 아마 끊어질 가능성이 높다. 알았어요? 2학기 과정이 부담스럽다 하는 학교들은 아마 함수까지 나갈 건데 함수도 중간에 끊을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함수 좀 쉬운 쪽에서 마무리 짓는다. 합성함수, 역함수 들어오기 전까지는 함수가 그래 쉬운 편이야. 엄마 알겠지? 그래서 도형을 좀 더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지금 한번 공부를 할 거고 고등하 과정 고정의 과정이 마무리가 되면 아마 8월 중순 됩니다. 8월 한 20명 될 거야. 그때 되면 혹시 수업을 안 하더라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안 하더라도 그때 다시 원방하고 이동을 한번 하고 넘어갈 거야. 그래서 지금 따지면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이 부분이 더 어려우니까 그래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기말을 대비를 무조건 또 해야 되니까 여름방학 때 순열 조각까지 공부를 한 번은 하고 가는 게 맞아. 안 그러면 또 중간고사 넘어가서 기말고사 때 또 힘들어지니까요. 자, 원방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제 대부분 어느 정도는 알 거니까. 알았어요?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는데 설명이 좀 빠를 수도 있고 뭔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 모르겠다면 바로 얘기를 해야 돼. 모른다고. 설명이 이해가 안 되면 바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줘야 돼. 알겠어요? 주로 도형 쪽은 선생님 공식적인 설명을 할 거고 말이 빠를 수도 있으니까. 첫 번째 원의 정의입니다. 원의 정의는 자 x제곱 이렇게 적을게요. ax제곱 플러스 by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y 플러스 2는 0. 이게 원이 되려면 a는 0이 아니어야 되고 b도 0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리고 a랑 b랑 같아야 돼요. 양수 음수 얘기 안 나왔어요? 어차피 등식이니까 수를 곱하고 나누어 가지고 뭘로 만들 수도 있다? 1로 만들 수도 있다. 이 문제가 원에서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문제. 나온다가 아니야? 나올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개수를 따로 주겠죠? 준 놈 있고 안 준 놈 있을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A하고 B가 같아야 되고 이 식을 변형을 시켜서 A로 A, B가 같으니까 우리는 A로 양변을 나눌 수 있겠지. 개수를 1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으로 이렇게 Q의 제곱으로 식을 바꿀 수 있고 오른쪽 식이 이렇게 나머지가 등장할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쪽 형태가 양수가 떠야 돼요. 식을 정리해가지고 완전정식 만들고 오른쪽 싹 넘겼을 때 오른쪽이 양수가 된다는 게 원의 정의입니다. 알겠지? 자, 원방은 너희들이 기본적인 식은 나왔으니까 얘가 기본적으로는 일부러 내가 아래 제곱을 안 썼어. 일부러 요 식이 형태가 양수까지만 적은 겁니다. 알겠어요? 이쪽을 우리는 보통은 다 아래 제곱으로 적을 거고 중심이 PQ고 반지름이 R이란 것은 알 수가 있겠지. 주의사항은 절대값 R이기도 하는데 R이 양수라고 하면 반지름이 R이다 이 말이야.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거고 다음에 원의 식 이렇게 적을게요. 식은 위의 것은 나와 있고 얘가 일반형이고 얘가 표준형이지. 그래서 원의 식 중에 x1, y1 x2, y2를 지름으로 하는 원 식이 x-x1 x-x2 플러스 y-y1 y-y2는 0이 됩니다. 맞습니까?
맞아? 몰라? 아면 거기라 또 깜빡해야지. 눈에도 깜빡해야지.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야, 모르면 적어야지. 네. 적어. 나는 얘를 모른다. 아니 굳이 몰라도 풀던데요. 모르면 어떻게 풀겠어요? 두 개의 중점 찾고 얘를 A, B라고 하면 중점 찾고 반지름이 2분의 1 AB가 돼서 풀 수 있습니다. 풀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름의 양 끝점이 나왔을 때 식을 적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좀 빨리 가려면 요 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요거에 대한 얘기를, 요거에 대한 식의 사용처에 대해서 몇 가지 연습을 해볼게요. 우리가 필요한 걸. 자, 이거는 뒤쪽에서 설명을 할 건데, 요 식을 연습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요걸 연습하는 거야. 제목은 좀 이따 붙여줄게요. 자, 외부에 점이 있습니다. 외부에 점이 있어. 점에서 접선을 두 개 그었습니다. 접선을 두 개 그었어요. 자, 얘를 원형으로 보겠어. 원의 원형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야. 원형. 자, 모든 공식은 원형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식이 주어지게 돼 있어. 근데 원형만 있는 게 아니잖아. 표준형으로 이동을 하게 되지. 그러면은 원형에서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이동을 해서 문제를 풀 거라고. 그래서 만약에 내 이용을 잘 못하겠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풀이 과정이 있을 거 아니야. 설명한 과정을 그대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뭔지 알겠나요? 자, 이 그림이 등장을 하면 항상 원은 중심에서 뭔가를 다시 시작하는 거야. 원은 중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는. 하지만 우리는 중심을 찾고 접선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 한다? 접점하고 연결을 하고 수직, 접점하고 연결을 하고 수직, 그리고 원의 중심하고 요 점을 두 개를 연결하는 선. 요게 우리가 문제를 푸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 되겠어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이거는 사실 처음으로 보조선이에요. 물론 얘는 정확하게 긋는 게 맞아. 뭐 여기 연장하는 부분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접점 두 개를 연결하는 선이 있고 요러한 선이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점과 점과 연결하는 선분일 수도 있고 직선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여가 직각을 이룹니다. 그래서 한 원과 외부의 점에서 두 개의 접선이 나오게 되면 이러한 도형이 그림이 완성이 되면서 여기에는 뭐가 많이 숨어 있냐면 닮음이 숨어 있는 거라고. 닮음적 요소로 문제를 다 풀 거라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가 있어. 우리가 이 현의 길이 구할 때 우리는 이 반지름과 점과 직선의 거리 구하고 현의 길이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닮음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길이 문제가 나오면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 거야. 됐어요? 알겠죠? 여기서 그러면 식을 가지고 푸는 문제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요 직선, 나머지 길이는 다 닮음, 넓이도 닮음을 볼 수 있어요. 길이를 구하면 넓어 나오니까요. 요 직선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요 거리 구하는 거 있지, 거리. 요 거리 구하는 것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식이 있죠. 그걸 이용할 거고 나머지는 피타고라스야. 그래서 이 세 선 중에 뭐가 먼저 나왔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보통은 반지름이 주어질 거고,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점이 주어지면 우리는 이 길이가 알 거고, 이 길이가 주어지면 이 길이를 구할 거고, 이 길이 구하면 요 길이 구할 거고, 그 다음에 이 길이 구할 거고, 다 구할 수 있다. 뭔지 알겠나요? 그래서 이 외부의 점을 x1, y1이라 놓을게요. 자, 얘기했습니다.
이 그림이 나왔을 때는 피타고라스 닮음을 통해서 여기 있는 길이들을 다 구할 것이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만약에 직선을 구하라고 하면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많이 문제 풀 거야. 수직 조건. 수직이 많이 있으니까 수직 조건. 알겠죠? 이 빨간 선을 뭐라 부르냐면 극선이라 부릅니다. 빨간 선을 극선이라 부를 거야. 모든 곡선에 대해서 우리가 접선을 긋게 되면 두 개의 접선이 주로 나오게 됩니다. 모든 곡선은 아니야. 틀린 말이고 그래프 자체가 아래로 볼록 배가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니면 위로 볼록에 대해서 아래로 볼록 이렇게 볼록한 부분 있지? 이러한 볼록한 부분에 이런 위치에서 접선은 무조건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고 두 개의 접점이 발생하면서 극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극선은 시험에 다 나오는 문제예요. 어떤 곡선이든. 그 중에 원에서의 극선은 이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극선을 구해보자 이런 말이야. 현재 중심은 얼마야? 여가 0,0이고요. 얘도 구하는 방법이 한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쌤은 잘 보세요.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과 도형의 세트는 원이야. 직각삼각형하고 원은 뭐라고? 세트라고요. 특히 직각삼각형이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 것은 무조건 원을 그리고 나서 무언가를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있는 거라고. 그래서 뭐가 발생하냐면 이러한 원이 나오게 됩니다. 네 점을 지나는 원이 되겠죠, 당연히. 얘가 직각이고 얘가 직각이니까 요게 직각삼각형과 직각삼각형 요거는 지름이 되는 원이 되겠지. 그러면 이 초록색 원은 지름의 양 끝점이 나왔네요. 이 지름의 양 끝점이 나왔다고 하면 우리는 이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초록색 원의 방정식이 x-0, x-x1, y-0, y-y1은 0이라는 식이라고요. 지름의 양 끝점이 나왔으니까 그 지름의 양 끝점을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세웠습니다. 알겠어요? 현재 이거는 이 식의 증명이 아니라 이 식의 이용이야. 이 식의 이용. 그렇게 되면 이 빨간 선, 극선은 두 개의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겠지. 공통현의 방정식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 되고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게 되면 x1x 플러스 y1y는 r제곱이라는 공식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극선의 방정식. 실제는 이게 원형일 때는 이게 공식화된 내용이고 얘가 원형일 때는 공식화된 내용. 식이 약간 비슷하잖아요. 뭐 원 위에 접점이 주어졌을 때 걔도 원형에서만 쓰는 거야. 원 위에 점이 주어졌을 때 나타나는 접선의 방정식하고 유사하게 쓰이고 있어. 단 헷갈리면 안 돼. x1, y1은 전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극선의 방정식이 나올 거고 만약에 얘가 원형이 아니야. 그러면 어째? 이 식 자체는 전혀 다른 식이 이 식은 똑같을 거 아니야. 이 표현 자체는 이런 식의 느낌으로 올 거 아니야. 두 개를 빼면 형태가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극선의 방정식을 빨리 구해야 되고 혹시라도 만약에 극선의 방정식을 가지고 무언가를 풀으라 하면 이 식을 바로 생각을 해내라고 내가 알려주는 거라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증명을 하는 대신에. 그래서 공식 하나가 나왔습니다. 알겠죠? 다음은 접선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원의 접선. 자, 원의 접선은 기본적으로는 그림이 첫 번째입니다. 그림을 그려봐야 돼.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원의 접선은 세 가지가 나와. 원 위의 점,
두 번째로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기울기가 m인 접선. 세 번째는 외부의 점에서 접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원의 접선은 우리는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판별식이 있어요. 판별식. 두 번째, 접선의 거리 D하고 R이 똑같은 식이 있는데 우리는 주로 이 식을 사용을 할 거라고 이거. 원에서는 D는 0을 사용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식이 더 불편하니까 우리는 D는 R로 주로 사용할 거야. 그러면 여기 1번, 2번, 3번이든 모두 다 D는 R로 풀이를 하는 게 서술형이다. 알겠죠? 하지만 우리는 공식을 좀 외워두자라는 거고, 첫 번째 그림을 먼저 그려보라는 것은 원위에 점이 있어. 원위에 점이 있으면 점, 접선, 점, 접선, 점, 접선,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자, 첫 번째 뭐 하라고요? 그려라. 그림을 그려라 이거야. 알겠나요? 그 이유는 자, 그리면 이 식이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의 제곱이고 접점이 지금 x1, y1이면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은 여기에 접선의 방정식은 x1, x 아까 했던 극선의 방정식과 유사한 꼴인데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전혀 다른 의미야. 원위의 점이고 아까는 외부의 점이었어요. 자, 그리라는 이유는 식으로 나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린 후 두 번째로 바로 식이 나오는 애가 있고 식을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야. 바로 나오는 선은 어떤 선이야? 축과 평행 수직인 선. 2번 보이죠? y는 뭐? y는 r. 3번 y는 x는 마이너스 r 이래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계산할 필요도 없다. 식이 바로 나온다고요. 됐어요? 식이 바로 나오는 애들은 보통 x는 p, y는 q 이런 애들은 바로 나온다고요. 알겠어요? 그림을 그리라는 이유가 있어. 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x는 p는 얘는 안 나옵니다. 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x는 p는 안 나와. 얘는 안 나와. 얘는 나와. 얘는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걸 찾는 게 아니라 이거 찾으려고 하는 거야. 이거. x는 p 같은 걸 찾으려고 그림을 그려보는 거라고요. 이게 특히 외부의 점에서 접선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원을 그렸어. 점이 이렇게 있다 이거야. 하나, 둘,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어쩐다? 바로 나온다고. 하지만 식으로 쓰면 안 나와. 근데 그림을 그려보면 당연히 외부의 점에서 두 개 나옵니다. 기울기가 m인 것도 마찬가지로 원은 두 개가 나온다고요. 무조건 기울기가 m인 건 두 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외부의 점에서 두 개야. 원 위에 점 있을 때는 한 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안 나올 수가 있다고. 식으로는 둘 중에 하나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하지만 무조건 두 개니까 의심을 해야 돼. 식으로 풀더니 하나밖에 안 나와? 원래 두 개 나와야 되는데. 도용적인 생각을 해야지
나머지 한 개를 이상하다 하고 다시 생각해 보는 건데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그림을 내가 잘 못 그리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식을 풀었는데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러면 의심을 해야 돼요. 이상하다 안 나올 수가 있다고 난 지금 얘기를 한 거야. 됐어요? 그래서 1번은 얘기를 했고요. 2번은 식은 얘도 마찬가지로 뭐에서만 하는 거라고? 원형에서만 하는 겁니다. 원형.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y는 mx 뿔마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에요. 원형이야. 여기서만 쓰는 겁니다. 물론 얘가 평행이동에 대해서 a, b인 중심에서도 사실은 평행이동을 통해서 식을 외울 수 있는데 너무 식을 많이 오면 헷갈리니까 기본만 외우자고. 기본만. 알겠어요? 그러면 이 세 번째는 푸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세 번째 외부의 점에서 접선 구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조건 D는 R로 쓸 거야. 어떻게 쓸 거야? D는 R로 쓸 거라고. 됐어요? 두 번째 방법은 2번을 이용하는 거야. 뭘 이용할 거야? 기울기가 이 식을 그대로 이용할 거야. 자, 1번 방법으로 푸는 것은 이렇게 풉니다. 자, 외부의 점이 이렇게 나왔어. x1, y1 나왔어. 그럼 1번 방법은 어떻게 풀 거냐면 이 직선 y는 mx-x1 플러스 y1 x1, y1을 지나는 기울기가 m인 직선 요거에다가 D는 R을 이용해서 M을 구하고 M이 나오면 M을 넣어가지고 두 개의 식이 나온다 이거지. M이 두 개 나오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여기다가 D는 R을 썼다는 말은 반지름 R은 그냥 나오지만 D는 이런 식을 썼다 이 말이지. 이런 식을 썼지. 그래서 계산해서 M값 나오면 집어넣어가지고 두 개의 직선 접선을 구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2번을 이용했다는 말은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에다가 x1, y1을 대입했다 이 말이 되겠죠. 여기에 m만 모르고 나머지 다 아는 거야 이제. 그래서 넘겨서 정리하면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m이 두 개가 나옵니다. 2번이 좀 더 빠릅니다. 하지만 2번을 쓴 것은 무조건 1번이 소수령이야. 무조건 D는 R. 여기에는 공식 모르더라도 무조건 접선 나오면 D는 R은 까먹으면 안 돼. 알겠나요? 모든 접선은 D는 R로 풀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 다음은 원과 직선입니다. 자, 원과 직선. 당연히 원과 직선이니까 원하고 직선이 만났다 이 말이잖아. 만나지 않은 건 접선. 만나지 않은 것은 잘 안 나와. 아예 안 나온다는 아니지만 주로 안 나오겠지. 원하고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나오는 건 잘 안 나와. 여기 상황만 설명하고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뭔 말인지 알겠나요? 원과 직선에서 첫 번째 해석할 내용은 용어가 원과 비례야. 원과 비례. 용어상은 이렇습니다. 알겠어요? 두 번째는 수선입니다. 수선. 왜? 수선. 당연히 얘가 현이 발생하겠죠. 현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겠지. 그럼 당연히 수선 긋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거야. 두 가지 작업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이냐? 원과 비례는 이런 뜻이야. 원에서
원에 한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원에 한 점. 원 내부에 한 점이든 외부에 한 점이 이렇게 있을 거야. 이 한 점에서 두 개의 직선을 그었습니다. 한 점이라는 두 개의 직선을 그었어. 그러면 그 점에서 원까지 거리가 있겠지. 원까지 거리가 있겠지. 원까지 거리가 이거 곱하기 이거가 이거 곱하기 이거가 되는 것이 원과 비례가 되겠어요. 여기다가 A, B, C, D라고 하면 A, C는 B, D가 되겠어요. 조심해야 돼요. 원 점에서 A, C야. 한 원에서 거리를 곱한 거야. 거리 곱하기. 증명은 닮음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뭘로 증명한다고? 닮음.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닮았어. 그 닮은 비를 잘 이용하면 이러한 식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건 중학교 내용이고 고등학교 내용은 좀 다릅니다. 좀 더 추가를 시켜줄 거야. 마찬가지로 외부의 점에서 두 개의 직선을 그었어요. 두 개 직선. 두 개 직선이야. 세 개 아니고 두 개만 볼 거야. 이거 곱하기 이거가 이거 곱하기 이거랑 같다는 거야. A, B, C, D. 그러면 A, C는 B, D가 되겠죠. 사용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거 곱하기 이거는 요거의 제곱 다 하는 내용이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하나가 이렇게 안 나왔어요. 이렇게 안 나왔어. 하나가 안 나왔어. 점은 주어졌는데 A하고 C는 알려줬는데 BD가 안 보여. 그런데 원과 비례는 이 B가 다 똑같으니까 이 점을 지나는 어떤 선이든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어떤 선을 그을 거야? 중심을 지나는 선을 그을 거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 중심 원에서 어떤 점이 나오면 중심과 연결하는 선은 중요한 보조선이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되시죠? 그럼 중심 H는 알아. PH도 알아. 그러면 AC가 뭐가 되는 거야?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되는 거죠. 이 길이는 뭐냐? 반지름에서 요 거리를 D라고 많이 부릅니다. 점하고 중심 사이 거리 이거 D. 그럼 이 길이는 뭐야? R-D. 이 길이는 R 플러스 D.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R-D, R 플러스 D. R의 제곱 마이너스 D의 제곱이 된다 이거지. D의 의미만 이해하면 되겠지. P5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가면 마찬가지로 A 곱하기 C는 이거 곱하기 이것이 되겠지. 이거 곱하기 이것이 된다고 했잖아. 이 길이는 D야. 이 길이는 R이고 그럼 이 길이는 뭐야? D-R. 이 길이는 뭐야? D 플러스 R. 맞나요? 다시 말해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D제곱 마이너스 R제곱 돼서 절대값 붙이면 우리는 이 식이 다 되는 거네요. 그러면 AC의 의미만 이해하면 되겠네. AC는 점에서 원과 만나는 두 점까지의 거리의 곱이라고. 이거 곱하기 이거에 그러한 식은 얘를 이용해서 풀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내부에 있든 외부에 있든 절대값 붙이면 똑같아지니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수선이란 말은 현이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중심에서 수선을 긋고 이게 피타고라스 성질이 발생한다라는 것까지 이제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나오는 거야. 얘기한 거야. 다음은
원에서 최단 거리에 대해서 얘기했어. 최단 거리. 최단 거리에 관련된 거에 원 이렇게 점이 주어질 때와 직선이 주어졌어요. 점이 주어질 때 직선, 점이 주어질 때 직선이 주어질 때, 점이 주어지면 당연히 원의 중심하고 연결하는 선 중요하다고 했죠. 점이 주어지면 원의 중심과 연결하는 선 만나는 이 점이 가장 짧고 가장 긴 위치가 되겠어요. 직선이 나오면 당연히 원의 중심하고 이 직선과 수직이 되는 선을 긋습니다. 수직같이 안 보이는데. 수직인 선을 그어가지고 그 수직인 선과 만나는 이 점, 이 거리가 최소, 최대가 되는 거라고. 최단 거리에 대한 생각은 중심에서 그 점까지의 어떤 관계적인 부분을 연결해서 그 보조선 위에서 결정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럼 둘 중에 어떤 걸 이용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지. 알아먹었어? 이해됐어? 됐어? 예제 한번 들어볼게요. 쉬운 예제, 어려운 예제? 은성이가 잘하니까 어려운 예제로. 원이 있고요. 직선이 있습니다. 됐어요? 원이 있고 직선이 있고 원 위의 점 P하고 직선 위의 점 A랑 B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삼각형 PAB가 정삼각형입니다. 이 삼각형 PAB의 최대 최소는 이런 질문이야. 원 위에 점이 하나 있고 직선 위에 점 두 개가 있는데 그 세 점을 연결하면 정삼각형이 돼야 됩니다. 삼각형의 정삼각형의 최대 최소는 어떤 상황이냐 이런 거지. 계산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됐어요? 현성이 알겠지? 어떻게 푼지? 어떻게 해? 중심을 수선을 그어. 그 다음에 자, 이 길이가 뭐가 되냐면 정삼각형의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정삼각형과 관련된 도형의 선생님이 생각을 할 때 정삼각형 나오면 가장 먼저 뭘 생각하라고? 뭐가 중요하다고? 1대 루트 3이 중요하다겠죠. 수직.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1대 루트 3의 B를 갖고 있는 이 점을 찾는 게 핵심이라고요. 나머지는 안 찾아도 연결 안 해도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이 될 때 최소값, 최대값을 가질 수 있고 이 삼각형일 때 최소, 이 삼각형일 때 최대가 되는 거라고. 넓이는 우리는 이 길이가 나왔다는 건 높이가 나왔다는 소리고 여기가 H면 넓이는 H하고 루트 3분의 H가 되겠지. 루트 3분의
1h 제곱이 넓이가 되겠네요. 얘가 h 1대 루트 3이니까 이건 루트 3분의 h 두 개를 곱하고 2배하고 나누기 할 거니까 이게 넓이가 된다고.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뭐가 주어졌냐에 따라서 그대로 이용할 거야. 높이가 주어지면 제일 감사한 거야. 변으로 가는 게 아니야. 알겠어? 여기까지 됩니까? 요점일 때 최소가 되는 상황이고 요점이 최대가 되는 상황이다. 넓이는 나왔고요. 됐어요? 다음은 두 원의 관계입니다. 두 원의 관계. 자, 두 원이 주어지면 두 원의 관계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우리한테 보통 나오는 그림은 한 총 3가지 정도의 그림이 나오고 안 나온다가 아니야. 얘가 여기에 있는 상황, 외접하는 상황,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 내접하는 상황, 내부에 있는 상황은 별로 안 나올 거고 이 상황들에 대한 얘기가 다 나올 거야. 알겠습니까? 됐어요? 어떤 상황이 나오든 마찬가지야. 어떤 상황이 나오든 간에 우리는 두 원의 중심을 잇는 선을 그었습니다. 쭉 그어놔. 이거는 보조선이 될 거야. 그 다음에 두 원이 두 개 나오면 공통 접선을 긋습니다. 공통 접선은 몇 개 있냐면 두 원의 위치 관계는 총 구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여기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첫 번째 뭘로 설명하냐면 교점의 개수, 두 번째 공통 접선의 개수. 교점의 개수, 공통 접선의 개수. D하고 R의 관계. D랑 R1, R2의 관계로 풉니다. 이래서 D라는 것은 중심거리. D는 뭐라고? D는 중심거리야. 중심거리가 D 플러스 D1 플러스 중심 D가 R1 플러스 R2가 외접하는 상황입니다. 중심거리가 R2 마이너스 R1 절대값 붙이고 그게 경계가 되는 거야. R1 플러스 R2, R1 마이너스 R2 절대값 요게 되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말에 대한 설명은 요즘 잘 안 나오긴 한데 문제집을 여러 가지 문제를 풀다 보면 잘 나와. 그거는 이제 좀 잔재가 되는 거고 그림을 그려보면 아니까 안 알려주는 거라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 알아. 0개, 1개, 2개, 1개, 0개. 공통접선은 이럴 때 4개, 이럴 때 3개, 이럴 때 2개, 이럴 때 1개, 이럴 때 0개. 알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일단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는 선 필요하고 얘는 공통 외접선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깥쪽에 있고 안쪽에 있습니다. 둘 다 어떤 선이 필요할지는 몰라. 둘 중에 하나라도 일단은 그어놔야 됩니다. 문제에서 대놓고 이걸 그으시오라는 문제도 있지만 일단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면 접선이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중심에서 접점 연결하고 수직, 중심에서 접점 연결하고 수직. 어떤 상황이 나오냐? 닮음의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원의 위치 관계는 너희들이 가면 갈수록 많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 정도는 나온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주어진 상황을 갖고 푸는 게 아니라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선, 중심에서 연결하는 선 위에서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니까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고. 또 하나는 접선을 그려가지고 거기에 상황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고. 뭔만 이해됩니까? 이걸 가지고 그려놓고 생각을 하다 보면 실제 문제 풀 때도 이렇게 두 원이 있으면 이런 선을 그어보고 여기서 무엇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달라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앞에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문제를 푸는데 여기서 다음 보조선이야. 지금 접선과 접선을 그대로 이은 거야, 내가. 얘를 평행이동합니다. 평행이동해서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 꽤 중요한 선입니다. 꽤 중요한 선이야. 알겠어요? 마찬가지로 요거 또는 이거야. 뭐 둘 다 그릴 필요 없어. 중복이 되는 거니까. 요 선. 얘를 긋게 되면 여기서 나타나는 또 닮음의 형태, 피타고라스 형태가 또 등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용해서 많이 문제를 풀 겁니다. 다시 말해서 두 원의 공통 접선을 구하라고 나오면 두 원의 공통 접선은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점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풀 수 있는 것은 중심에서 거리가 R1이다. 중심에서 거리가 R2다 해서 식을 두 개 써가지고 뭐 연립을 할 거야. 근데 이렇게 식을 써놓으면 이 점 알잖아. 이 점 알잖아, 중심. 그럼 기울기는 몰라. 근데 요 점에서 요 거리는 알아, 몰라? 알아. 이거 빼기 이거니까. 여기에서 이거 빼는 거니까. 식 하나로 아하, M을 구할 수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 선의 기울기를 알아낼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나요? 요걸 해도 되고 요걸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알겠죠? 이러한 보조선들은 원에서 꽤 중요한 선들이 된다 이거야. 원에서는 중심 지나는 선들, 접선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문제가 훨씬 더 쉽게 빠르게 보이더라 이런 소리가 되겠어요? 알겠나요? 뭐 여기서 설명하는 것 중에는 이거지. 또 하나는 뭐 설명 안 했지만 해볼까요? 원주각, 중심각이 있어요. 원주각, 중심각은 2배고 아까 처음에 내가 문제를 풀 때 극선의 방정식 문제를 설명할 때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뭘 생각하자? 원을 생각해라 이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뭔 내용이냐면 움직이는 점이 90도를 갖고 있다 이거야. A란 점이 있고 B란 점이 있어요. 얘는 고정. P란 점이 이렇게 직각을 만들면서 움직인다고요. 움직여 이렇게. 직각삼각형 몇 개가 보여? 2개가 보이잖아. 이거 아니야 이거야. 이거하고 이거야. 그러면 무조건 원이야. 그러지? 그러면 너희들이 문제 풀다가 90도란 말이 나오면 직각삼각형 첫 번째 생각하더라도 원을 생각해야 돼. P가 뭐야? P가 주로 움직이는 점이야. P가 움직이는 점이면 AP, 각 APB가 90도라고 나오면 이 P는 원 위의 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문제를 풀 때 원을 그려놓고 문제를 접근하면 훨씬 편하게 빠르게 풀 수가 있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어요. 됐습니까? 명제에서도 꽤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우리는 문제 풀기 전에 좀 쉬었다 합시다. 저 시계로 전거까지만 쉴게요.